예. 이 음악 좀 키워주시죠. 예. 뭐 드라마로 유명했던 야인 시대에 나왔던 그 배경 음악입니다. 조폭 얘기, 과거의 김두한 시대 이때를 다룬 드라마였는데 당시에 뭐 낭만 주목이라고 불렀을 때도 있지만요. 조폭은 조폭이고요, 주목은 주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상사 어떤 분입니까? 흔히 이제 신상사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이른바 폭력 세계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름은 신상현입니다. 예. 1932년 서울 생이었고요. 왜 신상사로 불렸냐면 6.25 전쟁 때 사실 그때 이제 대구의 특무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1등 상사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별명이 이제 전쟁 끝나고도 붙어가지고 이제 54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귀환을 합니다. 본인의 예. 고향이 있으니까 예. 돌아와가지고 이제 마치 이제 자기가 그 명동의 그 중앙극장 옆에 둥지를 트는데 당시에 이제 뭐 김두한, 뭐 이화룡,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조직 주목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신상사가 거의 접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막 호남에 이제 올라온 신흥 조폭 세력들과 뭐 약간 힘겨루긴 하는데 1975년에 이제 명동 사보이 호텔로 유명하죠. 그 사건이 약간 이제 좀 쇠락기를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구 조폭으로 거의 이제 거의 이제 추앙을 받다시피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어쨌든 미화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전설적인 주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보면 이게 사실 정치 깡패로 불렸던 적이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5.16 전후에 종로의 김두한, 명동의 이화룡, 동대문의 이정재 이 세 명이 이 서울을 주름잡고 있던 시절에 이제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신상사파의 신상현이 등장하면서 이제 세력이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죠. 구도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서방파 김태촌 이제 호남에서 올라오는 이 조폭들이 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양은이파 조양은 씨가 신상사파를 접수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격을 해야 됐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사보이 호텔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상현 씨는 자리를 비우면서 그때 이제 화를 입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어쨌든 그때 신상사파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조폭의 변천사를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거론이 되고 또 이게 미화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낭만이 있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당신 사실 굉장히 심각했던 거 아닙니까? 심각했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무슨 협객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본인들은 낭만이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표현이 나온 거는 예를 들면은 김두한, 이화룡, 이정재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맨주먹으로 이렇게 제패했어요. 그런데 저 뒤에 보시면 김태천, 조양은, 이동재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회칼. 야구방망이, 몽둥이,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집단들이 그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흉포화되는 그런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 우리가 지금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이 조직 폭력배들이 의리파인 것처럼 미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결국은 이렇게 협객으로서 자리한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들의 등치고 그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밖에는 저희가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미화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조직원들 가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만 송영훈 대변인 우리가 사실 조폭들의 결혼식, 팔순장치, 이 회가변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도열해 있잖아요. 저 때가 몇 년 전이죠? 한 9년 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게 아마 그 칠성파 서울 지역 두목급 간부라고 알려진 권모 씨가 강남에서 결혼을 한 그 장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이니까 지금 한 13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런 그 조폭 간부들이
가족의 결혼식이 있거나 혹은 뭐 회가변이 있거나 이런 칠순잔치가 있거나 이럴 때 소위 조직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쭉 저렇게 도열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도 저런 것이 정보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미연에 있을지 모르는 충돌을 폭력 사태를 그렇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뭐 경찰이 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사실 요즘 들어서 그러면 조폭은 여기 옛날 얘기지 저기 때가 어느 때인데 조폭이야. 근데 요즘에 MZ 조폭들이 막 다니면서 문신 막 보여주고 막 우통 벗고 막 이런 게 있는데요. 자, 한 검사가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었죠.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수사부 강력부장검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에 위협을 가한 중대 조직폭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해당 조직을 사실상 와해 해체시켰습니다. 영화에서나 뭐 컨텐츠에 그렇게 많이 비치는데요. 현실에서는 뭐 쉽게 말해서 돈이 형님이고요. 원리 이런 건 없습니다. 원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돈이 형님이기 때문에 뭐 돈 앞에서는 형님도 매일 뒤통수 맞고 이런 경우가 있고 배신과 음해가 난무하는 되게 치졸한 세계가 조폭 세계입니다. 예, 최선병 나. 저런 화면들 보면요. 왜 저렇게 벗고 다니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근데 조폭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때를 지어 무리로 활동하는 게 돈을 벌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대포차라든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정말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돈벌이 수단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제 그 신상사 이 신상사가 오늘 신상현 신상현 씨의 저 빈소에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조기가 사실은 조기라 그러죠. 예. 근조기가 이렇게 있다가 왜요? 그게 누가 보냈나 보죠? 지인이 막 보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오 시장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철거를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 가지 대중들에게 주는 악영향과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저는 아주 그런 어떤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보는데 어찌되었건 조폭은 조폭이고 저 나쁜 짓은 나쁜 짓입니다. 미화되거나 전혀 우리가 그 동정을 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저 신 부장검사 얘기로는 내면이 약한 친구들이 나 세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저렇게 막 우통 벗고 문신 공개한다고 하는데 조사해 보면 절대 그런 거 없고 뭐 의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세계에 발 붙여서는 안 되겠죠. 예.